애미 없는 티를 여기서 내는 거냐? 오대규는 정우진이 차은경을 좋아하는 것을 알고 매우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어요. 애 딸린 유부녀 아니 이혼녀가 뭐가 좋다고 겨우 저런 여자한테 꽂혀서 허송세월이나 하고 있고 내가 세운 이 로펌을 너처럼 한심한 녀석한테 앞으로 맡길 수나 있을지 도저히 모르겠다. 정우진은 악담을 퍼붓는 오대규가 익숙한 듯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사무실에서 나왔어요. 엄마를 닮아 지고지순한 사랑을 하고 좋아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정우진과는 달리 오대규는 여자를 장난감처럼 여기면서 갈아치우는 인성 쓰레기인 사람이었죠. 특히 대정 내에서도 여러 여자에게 껄떡대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오기도 했었는데 매우 놀랍게도 오대규와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혼적 사실혼을 유지해왔던 여자는 바로 김지상이 진정한 사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바로 내연녀 최사라였습니다. 김지상이 법무법인 대정의 자문 역할로 처음 대정에 발을 들이게 되었을 때 김지상에게 한눈에 반해버린 최사라는 오대규에게 모든 미련을 버리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오대규는 여자를 장식품처럼 여기고 아나무인의 이기적인 인간이었는데 그에 반해 김지상은 아내 차은경을 위해서 딸 제이를 오랫동안 직접 양육하고 자신의 커리어까지 포기할 정도였으니 최사라에게 그런 김지상은 천사처럼 보였죠. 물론 오대규와 김지상을 비교해보았을 때 사회적인 위치나 재산은 비교할 바가 안 되었지만 오대규처럼 이기적인 인간한테 지친 최사라도 이제는 가정적인 남자 김지상이 더 끌렸습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사라씨라고 부르며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던 차은경의 남편이었기 때문에 뺏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내가 김지상 반드시 내 걸로 만들 거야. 그래서 차은경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거야. 굳게 마음을 먹은 최사라는 오대규와 관계를 끝내며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뭐라고? 이제 헤어지자고? 왜 어디 새로운 남자라도 생긴 거야? 그것까진 아실 필요 없잖아요. 저랑 8년이나 만났으면서도 결혼할 생각도 없으시면서 이제 제발 저 좀 그냥 놔주시죠. 그러자 오대규가 콧방귀를 뀌면서 말했습니다. 내 아들 우진이가 내 또래인 거 잊었어? 너랑 나랑 결혼하면 세상이 다 비웃어. 알았다. 회사 근처에 오피스텔 하나 사줄게. 그거면 충분한 거지? 최사라는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 한 개를 받고 오대규와의 관계를 깔끔하게 정리하였고 오대규가 사준 오피스텔에 김지상을 초대하며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김지상은 최사라와 자기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이며 최사라는 남자를 위해서 따뜻한 저녁을 해줄 줄 아는 가정적이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최사라는 오대규를 8년이나 만났던 것이 스스로도 부끄럽게 여겨졌던 것인지 김지상에게는 이 같은 사실을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끝까지 지켜지는 비밀이란 없죠? 이미 아버지 오대규와 최사라가 사귀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아들 정우진은 아버지와 회사 대정의 명예를 위해서 이 사실을 주위에 알릴 생각이 없었지만 최사라가 제이를 찾아갔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습니다. 비록 차은경의 오피스 허즈밴드라는 누명을 쓰게 되어 억울한 정우진이었지만 그렇게라도 차은경과 엮일 수 있다는 게 그렇게까지 기분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었는데요. 무엇보다 은근히 마음속으로는 김지상과 차은경이 이혼하게 된다면 10년 동안 짝사랑해오던 차은경과 진지하게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약간의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지상이 차은경과 이혼하고 최사라와 잘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지만 최사라가 차은경이 가장 아끼는 보물인 제이를 건드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최사라를 용서할 수가 없게 된 것이었죠. 그렇게 정우진은 최사라의 과거를 모두 폭로하고 그녀가 제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사실을 밝히고자 하니 아버지 오대규가 얼마나 화를 낼지 공포감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실이 밝혀지면 법무법인 대정의 명예 또한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정우진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오대규는 더 정우진을 미워할 것이고 대정을 물려받는 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지만 지고지순한 사랑꾼 정우진은 그러거나 말거나 차은경과 제이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었죠. 한편 양육권을 가져오고는 싶지만 워낙 김지상이 제이를 어렸을 적부터 케어해 양육권을 가져올 구실을 찾지 못하던 한유리 변호사는 갑작스러운 정우진 변호사의 호출을 받고 불이 나게 그의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야 말았죠. 한편 최사라 씨랑 김지상 씨가 16층에서 키스하던 거 보신 적 있다고 했죠? 원래 그 장소는 김지상 씨가 자문으로 오기 전에 오대규 대표와 최사라 씨가 사랑을 나누던 곳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 증거 자료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들을 법정에서 사용하시면 최사라가 제2의 엄마가 될 자격이 없다는 충분한 근거로 사용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유리는 정우진이 준 증거 자료들을 법정에서 제출하였고 최사라의 과거를 알게 된 김지상은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오대규의 명예 또한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결국 김지상은 딸 제이의 양육권도 뺏기고 중혼적 사실혼이라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재산 분할 또한 받아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아내 차은경을 두고 바람을 피운 김지상은 아내, 직장, 딸, 사회적인 명예까지 모두 잃으며 쓸쓸한 말로를 맞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8월 16일 굿파트너스 6화가 방송되기 전까지 굿파트너스 번외편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흥미진진한 내용들로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 변호사 어딨어? 소리치며 이혼팀 사무실에 들어오는 대정의 대표 대규. 변호사이자 방송인 씨. 그녀의 남편과 비서의 외도로 그녀가 소속된 국내 3대 로펌 법무법인 D가 떠들썩하다고 한다. 이혼 변호사의 이혼 사건은 과연 어떻게 될까? 차변. 지금 이거 찌라시 사실입니까? 선배 일단 내가 여기 정리해 볼 테니까 들어가세요. 차 변호사님 대답을 해보시죠. 대표님, 지금 다들 보시는 앞에서 뭐 하시는 겁니까? 일단 들어가시죠. 명예훼손 되실 수도 있습니다. 명예훼손? 우리 회사 명예는? 내 명예는? 수습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네가 더 문제야. 가만히 있게 생겼어. 내 회사가 언급됐는데. 대표님 이러시는 게 회사 명예에 더 안 좋습니다. 사화에서 대규와 우진이 보여준 대화 장면입니다. 대표와 직원의 대화라기에 무언가 이질감이 느껴지시지 않았나요? 이 장면의 이질감을 놓치신 분이 계셨다면 제작진은 5화에서 본격적으로 우진이라는 캐릭터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오피스 허즈밴드 소리까지 듣고 아직도 차은경이랑 붙어 다녀? 의미 없이 잘한 티를 이런 데서 내? 대표님한테 비난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격? 그럼 너는 이 회사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도규와 우진의 관계가 대표와 직원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대규와 정우진, 이 두 인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의미 없이 잘한 티, 회사를 물려받을 자격 등의 언급을 통해 첫 번째로 유추가 가능한 관계는 바로 부자지간입니다. 대규와 우진 모로 추측하는 인물 사이에서 갈등으로 인해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고 그로 인해 우진이 아버지 대규 밑에서 자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추측은 두 가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오대규와 정우진의 연령 차이. 대규가 우진의 아버지가 되려면 21세의 우진을 낳았어야 합니다. 그러나 로펌의 대표가 되기까지 학업의 깊이와 그 기간이 상당했을 것으로 그 기간 동안 우진 모가 홀로 돌보다 대규가 우진을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꾸며본다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둘째, 오대규와 정우진의 성. 무엇보다 우진은 대규의 옷이 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만약 우진의 어머니가 대규와의 사이에서 우진을 가졌고 대규가 어머니를 버렸다면 어머니는 결국 다른 남성과 결혼 후 우진을 낳았고 그 남자의 성을 따랐다면 그리고 뒤늦게 우진의 존재를 알게 된 대규가 우진만 데려왔다면 그렇다면 대규와 우진의 또 다른 관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친척지간 대규가 우진의 외삼촌인 관계입니다. 우진의 어머니는 일찍 사망하였거나 가족의 반대 등으로 인해 집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그 부재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추후 밝혀질 이야기에 따라 이 추측의 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부자지간에 비해서는 그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대표님한테 비난받을 짓 한 적 없습니다. 저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우진의 대사 때문입니다. 무언가 대규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원망이 느껴지기까지 하는데 외삼촌에게 그런 감정을 품게 될 만한 사건은 현재까지 밝혀진 이야기만으로는 추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진의 이 대사만 놓고 본다면 부자지간일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편인 것 같죠. 네, 오늘은 은경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따뜻하고 매력적인 캐릭터 우진에 대해 예상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등장하는 장면마다 큰 매력을 느끼고 있어서 그의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에 대해 추측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우진의 이야기 예상문 끝! 굿파트너가 회를 거듭할수록 재미를 더해가고 있는데요.
지난회 구파트너에서는 우진과 은경의 사이를 의심하는 최사라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실상은 우진이 은경을 짝사랑하고 있었다는 거였죠. 은경은 우진이 자신을 좋아하고 있었단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나 봅니다.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쪽으로는 한없이 둔한 은경. 주위 사람들은 이미 우진의 짝사랑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애초에 우진이 조금만 용기를 내었더라면 은경이 지상과 엮여 이런 상황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하지만 이제 우진에게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다며 은경을 꽉 잡아줄 것도 같네요. 한편 이번에 최사라의 역겨운 민낯을 제대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지상에게 은경이 부정한 여자라고 가스라이팅하는 모습이 꽤나 인상적이었죠. 왠지 그녀가 지상을 유혹한 이유가 따로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다시 말해 사라는 지상을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은경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상간녀를 자청했단 것이죠. 과연 앞으로 어떤 전개가 이어질지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다려지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